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리신층 수업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저희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살펴보시면 수능 친 다음날 각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랑 카이스트에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고 준비하는데 카이스트는 한 12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 준비를 시작하면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보통은 여름 혹은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3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하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여름 특강 혹은 가을에 연휴에 특강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랑 카이스트 둘 다 수학 출제 범위는 전범위가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기하나 확률 통계 부분에서도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문항은 전체적으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출제되면 각 문제별로 소문항이 두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한 7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1번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분 등을 구하는 문제인데 옆에 보시면 2020학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1차 함수를 약간 연속되지 않는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연속성,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 문제인데 사실 그냥 풀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경우를 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약간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설명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옆에 보시듯이 2015년도에 약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두 문항 다 특징이 뭐냐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저런 모든 경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면접관이 학생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했을 때 면접관이 그 방법에 관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3번은 좀 쉬운 문제였는데 2차 함수의 접선, 적분에 관한 문제.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재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소문항 3번 같은 경우는 수열의 점화식, 그렇게 해서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에 점화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열의 점화식에 관한 내용은 예전에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서 일반항을 구하진 않고 그냥 점화식을 유도하는 법 거기에 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서울대학교 구술고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원의 핵심 개념을 이용한 풀이가 필요하다. 쉽게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들을 보면 문제 유형이 살짝 달라 보이지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항상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2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항의 변별력보다는 내용의 중요도를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문항을 학생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이 서울대 문제의 경우 이제 매년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3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풀이 과정마다 학생이 이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문제를 풀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답만 맞았다고 해서 점수, 그러니까 답과 과정의 점수 비중에서 정답에 관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항을 완벽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 못해도 답만 맞으면 한 절반 이상의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경우는 점수가 거의 없고 논리 정연하게 풀었지만 계산 실수가 나오거나 해서 정답이 틀린 경우 그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관점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문제는
문항을 출제할 때 각 단어별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있구나.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예,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항 자체에서 제시문을 좀 주지 않기 때문에 풀이의 자유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학 문제이더라도 그냥 수학 상하의 내용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기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적분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저희 수업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미적분 4강, 기하와 확률통계 3강 총 7강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은 이론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론을 어떻게 익힐 거냐, 기본 개념 문항 및 빈출 문항을 이용해서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느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평균값 정리가 뭔지는 다 설명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직접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기하 같은 경우는 타원, 쌍곡성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모든 학생들이 정의는 알고 있고 어떻게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의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을 정확하게 학습한다는 게 그 이론을 묻는 문제들을 풀어서 익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항들을 이용해서 이론을 복습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간혹 학생들 중에서 아직 기하를 덜 배웠거나 확률과 통계를 너무 빨리 배워서 2학년 때 배워서 잊어버렸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이 쓰이는 문제를 배우는 거라서 그 각 단원에서 나오는 유형들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사실 대학의 구술고사 혹은 논술고사에서 요구하는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 그런 유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공식을 알고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출제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요. 혹시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개념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항 분석. 기출문제 중에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이론을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그 문제들을 좀 풀고,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 당연히 풀이법이 하나는 아니고 약간은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풀이는 있을 건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보통 학생들별로 그냥 어떤 문제를 풀 때 선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풀이들. 그래서 이런 풀이의 경우는 어떤 점이 좋고 이런 풀이의 경우는 어떤 점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풀이는 논리적으로 약간의 허점이 있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방법 안내 및 점검. 저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의 답안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항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을 연습장에 이제 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정말 모범답안처럼 쓰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계산 과정만 쭉 적은 학생들이 있고, 사실 뭐가 좋다라는 내용보다는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했을 때 내가 그 답안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면접관에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서 어떤 순으로 읽어가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답안을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저걸 하지 않으면 그냥 면접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쓴 풀이를 그대로 읽다가 보통은 면접관이 제지를 해요.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 이렇게 스킵을 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면접관이 어떤 약간은 질문이라든지 약간 태클을 걸 때마다 너무나 놀라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회 과제 세 문항이 나가고 그것을 어느 정도 구술고사에 맞는 답안으로
작성을 좀 하도록 첨삭을 해서 좀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간단한 예로 서울대의 경우는 모범 답안이 없지만 카이스트는 각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2019년 카이스트 문항을 살펴보면 저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길게 문제풀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풀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생들에게 이 문제풀이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뭐 좋다 싫다 이게 나뉠 수는 있어도 이게 정말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풀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는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술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수식 자체도 많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약간 줄어든 수식들 그런 것들이 파편화돼서 본인 답안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작성한 답안에서 어떤 부분을 약간 중요하게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수업에서는 정말 결론적으로 이 구술고사에 필요한 이론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구술고사 면접에 들어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문제 풀이법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